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계속 진입하는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인구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형 주거복지의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2019년서부터 주거복지 포럼이라는 자치분권형 주거복지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주거복지 포럼에 우리 서울 시민들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와 또 많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부의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 방안과 또 청년 1인 가구 주택금융 지원 현황에 대해서 발표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공공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문제점보다는 민간 임대 시장에서 발생되는 이제 분쟁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우리 서울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에서 또 그런 점들을 이제 토론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청년들은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해야 현재 주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러닝머신을 계속 뛰고 있는 상황. 이 얘기는 우리는 주거 상향 이동을 좀 기대하기 힘든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이지 않을까. 이 얘기는 앞으로의 지금의 청년들은 자칫하면 평생 임차 세대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청년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하면서 주거 분야의 청년 관련된 주거 분야의 사업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사업의 개수는 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좀 일정 정도 해결이 됐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 이 주택 공급 사업의 참여 수혜 경험률은 3.1%,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 경험률이 2.6%. 문제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사업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청년들이 다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사업들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외면한 상태에서 자꾸 이 사업 저 사업 저 사업을 쪼개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저는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알기 어렵게 사업들을 파편화시켜 놓고 쪼개 놓는 게 더 문제의 핵심이지 않을까. 필요한 청년들은 정말 받을 수 있는 방식의 청년 제도들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김승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이 주거 정책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현상 상태를 청년들의 지금 삶의 문제와 연결돼서 주거 지원에 대한 방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월세 또는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상향 이동이 사실 붕괴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흔히 말하는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부모님의 기대에서 사는 청년들이 있고, 또 월세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보증금 없는 월세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보증금 월세 중에서도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조금 더 주택 분야의 다가구에 들어가는 보증금 지원 월세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전세, 자가로 이용되는 주거 상향 이동인데, 이제는 그 주거 상향 이동에 대해서 청년들이 주거 상향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대별, 생애 주기별 어떤 주거 정책이 이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두 번째로는 아까 민간 임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 쪼개기 뭐 이런 주택에 대해서 월세 지원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로는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정들을 서울시와 우리 정부에서 개선에 대한 것들을 법 또는 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다양한 최저주거 기준, 정부의 최저주거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최저주거 기준에 부합한 면적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안에 청년들이 정말 어떠한 주거의 품질을 규정해서 월세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 가이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옥고로 표현되는 주거지가 곰팡이 또는 다양한 주거의 불안을 요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월세 임대인들은 주거비 지원들을 받지 않는 대신에 조금 더 싸다라는 명목하로 계속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정책에서
월세를 놓는 임대인에게는 주택 품질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월세를 줄 수 없는 뭐 그러한 것들을 조금 주거 정책에 함께 지원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 월세 지원 방식을 청년들에게 주거비 보조로 지원했을 때 좀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덧붙여서 토론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주거 정책은 청년 정책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서울 청년의 주거 정책의 프레임을 서울에 맞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의 정교화 확대를 통해서 사업을 넘어서는 차원 정책의 정책 방안을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의 삶과 경험과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삶에 대한 이해 기초화에 대해서 영역과 지역들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사업 단위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경역자치단체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서울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거복지 포럼의 가장 목적바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형 주거복지 각 17개 시도 정부에서 그 지자체에 맞는 청년 주거 정책 그리고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 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에 대한 대응들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법령과 또 예산에 대한 종속 없이 지방자치분권형으로 서울시의 자립적인 주거복지 형태를 어떻게 더 수립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주거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청년 주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저도 서울의 첫 20대 중반에 서울의 첫 살림을 시작할 때 첫 주거지가 옥탑방이었습니다. 옥탑방에서 살고 2014년도에 서울시의 의원이 된 이후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의 주거의 상황들을 들여다보니 한 15년, 18년 전에 저의 청년의 주거의 삶의 형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지옥고로 표현되는 그 주거의 열악한 상태 그리고 공공과 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형태가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이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청년은 누구인가? 공공에서 청년 정책 특별히 오늘 얘기하고 있는 1인 가구 청년 정책들을 지원해야 될 대상들이 있고 또 아까 많은 박사님들과 연구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자립적으로 민간의 다양한 금융정책에 힘입어서 자가보유로 진입하는 주거사다리 이동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대상들을 두텁게 어떤 유형의 공급으로 또는 금융정책으로 주거비 보조로 청년들의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청년 1인 가구 주거지원 방안의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은 다양한 금융정책에서도 그렇고 주택정책이나 주거복지정책에서도 그렇고 청년에 대한 어떤 금융적인 지원들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사례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에게 그 어떤 예산이 공공에서 지원됐을 때 그 리스크 해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발제자 분께서 조금 더 발제 토론을 좀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적 금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공과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제도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청년 주거비 지원 또는 금융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각 지자체에서 좀 선도적으로 사회적 금융제도를 구현해보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청년들의 또 다양한 니즈들이 어떻게 파생되고 또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금 더 다양한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들이 조금 더 공공의 지원제도 또는 예산 정책의 또 확대 이런 것으로 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도 서울시 의회에서 우리 서울시 정책과 함께 많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